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드디어 2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 첫날 우리 개학식을 맞으면서 아이들과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2학기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데 2학기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인 것 같아.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지. 그럼 물감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뭐 사물함이요, 뭐 집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어. 지금 얘기하는 물감은 너희들 마음 속에 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갈까? 수업 시간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까? 집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쁜 물감으로 이야기를 잘 그려 나가자. 어렵고 힘들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정말 하나님이 지금 예쁜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예쁜 물감으로 예쁜 그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학부모 교실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아,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담아서 부모님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학교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한 5가지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 방학 동안 그 교사들 연수가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학교가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하면 이제 비용을 이렇게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줄였던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교사 연수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드리고 전체에게 교사들이 또 이렇게 연수를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이제 연수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이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귀하게 또 선생님들과 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로 갔다 왔냐면요. 천안에 있는 드림이 학교. 예, 주체는 어디냐면요.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우리 몇 번 그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님들 모시고 강의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연수 한 20여 개 학교에서 왔고 한 200여 명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네, 같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가 이제 천안에 있는 드림이 학교. 네. 우리 학교처럼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네. 그 학교는 이 학교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터미? 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네, 애터미. 갔는데요. 와,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네, 말이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체육관을 갔는데요, 체육관. 와, 밑에 내려가니까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은 어디서 지냈냐면 거기 이제 학생들 이용하는 기숙사. 네. 4인 1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된 학교라서 그런지 기숙사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그리고 욕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제품들이 이렇게 깨끗한 것들이 이렇게 딱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주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이혁규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들 강의도 듣고 여러 분과로 나눠져서 또 특강도 듣고 하면서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선생님들 강의도 강의지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요. 네. 함께 동역하는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대부분 강의가 저녁 시간 전후로 이렇게 막 끝났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냥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그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수영도 하시고 네 원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그 지원받아서 승마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선생님들과 학기를 시작하면서 방학 연수 때 이런 걸 나눴습니다. 네, 요거 혹시 잠언 22장 6절 말씀 맨 위에 거 네, 개역개정본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세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네. 그리고 현대인 성경 보니까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네. 영어 성경 보니까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 길은 뭘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바른 길.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 하다가 이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이게 2023년도인가? 네,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 두 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샘물학교 선생님 대단하시다. 역시 미디어 훈련을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르시구나. 딱 두 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네,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대사가 뭐가 있냐면 그 사장님이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길을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사장님이 그럽니다.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네, 그러면 길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길.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은 뭘까? 선생님들과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 길은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해. 길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할 그 길.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길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확실히 달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목적지를 알면 아무리 험난한 길도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또 행복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적지를 아니까요. 그래,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교사야. 우리는 길을 보여주는 부모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돼.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든 듯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들, 그 법칙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 그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야. 길의 방향을 잘 가르쳐 주자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좀 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짠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분명히 어른이 돼갈 텐데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너무 고민이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럴 때 나의 경험도 중요하고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 나의 지식도 중요한데 이 아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갈림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갈림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그것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아이들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신 정말 주의 말씀 가지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잘 결정할 수 있는 아이,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아이. 근데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하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 너 먼저 마음에 새겨. 네가 그 길을 먼저 걸어야 돼. 너희 자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 아이는 아직 어려 힘들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함께 걸어가는 거지. 아이가 교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슬퍼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들,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이와 그 문제를 함께 걸어가세요. 단순히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문제 안으로 같이 들어가 주세요. 아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같이 걸어주세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와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게 아이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토가 이거잖아요. 기독교적인 삶을요 실천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그 안에서 같이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삶으로 배운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세 번째로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흔적이 남아있어. 누군가 먼저 가서 흔적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 흔적이 있어. 수많은 발걸음들이 쌓여서 그 흔적이 있지. 그 흔적을 따라서 가잖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적을 남겨줘야지 아이들은 그 흔적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흔적을 남기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과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엄마 아빠 싸운 것 당연히 다 얘기합니다. 네. 집에서 엄마 아빠 하는 거 다 얘기해요. 저도 똑같은 부모입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늘 순간순간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길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을 남겨주세요. 삶의 순간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취를 남겨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자취를 남겨줍시다. 그 길의 흔적을 남겨주십시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쫓아갈 수 있게. 그 흔적을 보고 쫓아갈 수 있게. 어렸을 때 참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234장 이걸 기억하는데 지금 199장으로 그쵸? 바뀌었죠. 네. 234, 234. 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사랑한 책은 234 이렇게 나왔던 책. 네.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유래를 알게 됐어요. 작사하신 분은 틸만 목사님이셨고, 네. 그 다음에 네, 작곡하신 목사님은 윌리엄스 목사님이셨어요.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제가 작사하신 분이 틸만 목사님, 작곡하신 분이 아니요, 반대로. 네, 작사하신 분이 윌리엄스 목사님, 네, 그리고 작곡하신 틸만 목사님. 네. 목사님 두 분이 집회를 가셨어요. 그 당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제가 성경이셨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히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목사님 그러면 작사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곡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윌리엄스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낡고 헤어진 성경책.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내게 유언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성경책.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쭉 적어가신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성경책. 네. 옛날 용맹스럽던 그 다니엘 경험, 유대인 다이당의 역사 얘기, 엄마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아직도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책. 한 15분 정도 지나면 쭉 적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에 벌써 눈물이 쭉 쏟아진 거죠. 드렸어요. 틸만 목사님께 목사님 이걸로 곡을 써주세요. 목사님도 그 가사를 쭉 보고 눈물이 쑥 그러시면서 작곡을 해서 이 곡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교사이면서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 우리라는 말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교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학생 공동체, 학부모 공동체, 교사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학부모 공동체, 특별히 중요한 2학기 학부모 교실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2학기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밀접하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듣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 늘 가정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부부 관계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가? 또 어떤 부모인가? 라는 부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자녀의 발달과 이게 정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지도해줘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자녀를 위한 성경적 교육. 지난번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관점, 세계적인 관점에서 세계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들어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조금 강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랑 같이 교회 교육부서 저 뒤에 계신 장영환 목사님 교육부서 담당 목사님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샘물교회랑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샘물교회 그리고 또 혹시 타 교회도 괜찮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같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을 모시기가 어려워가지고 오전에 1번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2번을 하면 또 강의료가 곱하기 2가 돼서요. 1번만 하고 온라인 강의 녹화를 해가지고 저녁반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학교 과학 수업, 샘물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해서 이번에는 과학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성격, 이때는 특별히 자녀의 기질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검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 검사를 다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전에 한번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검사비가 학생 한 명당 5,000원이 들어갑니다. 5,000원. 그리고 아이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주 양육자가 검사를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아버님과 어머니가 같이 의논해서 그 검사에 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간혹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주 양육자께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전에 부모님들 강의를 듣고 저녁반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학교에 상담 교사로 계신 김지혜 선생님을 모시고 할 텐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해하는 자녀와 엄마가 이해하는 자녀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각각 검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같이 배워가며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행복한 학교, 놀이 중심의 학교. 네. 올해 놀이 수업을 예전과 다르게 한 학기에 7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학기에 2번 정도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유아학교부터 6학년까지 조가 돼서 이런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 놀 때 너무나 행복하고요. 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올 여름에 연수 때 선생님들 이제 온라인 연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같이 협력하는 이 기관에 온라인 연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놀 줄 아는 부모, 잘 놀 줄 아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잘 놀 줄 아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온라인 연수로 선생님들 모두 참여했고요. 특별히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동영상 온라인 연수 비용도 많은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기관과 함께 그 놀이 한마당 시간, 이 기관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놀이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 11월에 청소년 놀이문화 연구소와 함께하는 샘물학교 놀이 한마당. 그래서 흔쾌히 또 이 약속을 잡아주셨고요. 놀이 선생님 한 10여 분, 10명에서 한 15분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선생님들은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 것들을 또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지도하면서 놀이 전문가 선생님들로 또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가정에서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따로 후원금을 마련해서 후원해 주신 가정도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별로 해서 아동과 1:1 결연을 맺고 아이들이 돕고 또 각 복도에 보면 아이들이 함께 졸업하기 위한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게시판 통해서 아이들의 활동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학교 오고 가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에서 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TV 방송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들과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강원도로 연수를 한번 갔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선생님 멤버십을 위해서 정확히 기억나요? 뿌띠 프랑스인가? 들어보셨나요? 그 마을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 인형극 공연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방송국에서 오셨어요. MBC에서. 우연치 않게 저희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기 김정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옆에 선생님은 김영도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굿네이버스 기관과 MOU 맺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기관에서 또 홍보차 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신문 기사 냈습니다. 여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굿네이버스 기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작년에 아주 좀 몇 년 전에 우리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이제
교육활동비라고 해서 그 지원금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500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0만 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갖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한 2,500만 원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아, 올해도 이 정도 되면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지원금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알아보자. 네, 기관 사업을 알아보고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지원해보고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알아보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가 이 기관에 있더라고요. 네, 저희 초등학교 친구. 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왔는데 우리 학교도 그 특수학기도 있고 특수교사가 있고 이러다. 우리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런 부분들 하다가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업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근데 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럼 내년이라도 잘 해줘. 잠깐만 하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잠깐만 하더니 전화가 이렇게 되는데 혹시 한 기관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 넣어줘. 그러니까 넣어줬어요. 와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연결돼서 아이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이런 장애인식 개선 또 이런 장애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 속에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우리 요 환경 교육 환경 사랑 이 환경 실천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굿네이버스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특별히 환경 교육이 기관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 교육은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요.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수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기후 위기 적응 아카데미 그래서 교육생이 저도 진행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되게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위기 적응이라는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기후 변화, 더 나아가 기후 위기는 한 국가 혹은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고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이 기관과 협력하는 곳에서 이 책과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혹시 이 교육에 함께 학교 교육에 참여할 기관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보고서를 써야 된대요. 보고서. 네, 그래서 책을 지원받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제를 받고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 천재교육 출판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년을 할까 하다가 제 사무실 바로 앞에 3학년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주 만나고 자주 보는 친구들이라서 그래 3학년 친구들, 중학년 친구들이니까 3학년 친구들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5차시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신선한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환경과 건강한 생활이 뭘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아이들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플로킹도 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가고 그다가 나중에는 이제 해프닝으로 그냥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해였다. 근데 나중에 또 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사실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가 이제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속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참 답답해요. 그렇죠?
당연히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이상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환경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에 또 등하교할 때 꼭 아이들 이렇게 부모님께서 친히 이렇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꼭 잘 살펴봐 주시고 아이 혼자 있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제가 점프업 지난 1학기 점프업 때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가 개정이 돼서 네, 우리 대안학교도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이죠. 4월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 네, 지나서 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이 법이 시행령이 발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담당 관할 보건소에 여쭤보니까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네, 붙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건물 뒤쪽으로 옆으로 하나밖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뒤쪽도 필요하고 옆에도 필요한데 그런 건 자체 제작해서 부착하셔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우리 아이들 환경하는 네, 지내는 공간에 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관할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10월 2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과 표지판.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30m까지가 금연구역이라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학교 1층 그 건물 그 1층 현관에서 30m. 바로부터 30m 가면 바로 조금만 가면 상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 보건소 담당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가지고요. 근데 또 여기는 또 교회이니까 만약에 그 30m면 상가 바로 앞이잖아요. 상가 앞에서 식사하시고 이게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자주 보시죠? 막 이렇게 막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감사합니다. 네. 교회인데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이 가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담당자 분께서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 학교 주변에 혹시 흡연하고 그러시면 이렇게 금연구역이나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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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직 횡단보도는 제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추석 연휴 지나고 아마 진행될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는 기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혹시 불법 주정차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게 이 길 따라서 쭉 등교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여기 탄천 여기 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등하굣길에 이렇게 주정차돼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해가지고 학교로 한번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 횡단보도 있는 근처에 이게 주차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옥상 운동장에 이제 교회에서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사실 무더울 때 조금만 더 일찍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네,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네, 많이 시작긴 하지만, 네, 이 늦가을 햇빛과 또 내년,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더운 그 여름 가운데 햇빛을 좀 피하고 선선한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너무.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학교는 네,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학교는 부담한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사실 요거는 아주 오래전에 학부모님이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가? 잘 안 보이네요. 분이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함부로 설치할 수 없대요 이게. 네, 법으로 조금 그래서 여기 상시 거뒀다 철수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그래서 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법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교회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1층 화장실 보시면 되게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목표는 3층 화장실입니다. 3층 목표 화장실. 제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아학교 아이들에 맞는 사이즈의 소변기 변기 요겁니다. 네. 아주 캐릭터 예쁘고 이렇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어른들에 맞춰져 있고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변기도 어른들에 맞춰 있고 보조 이렇게 의자를 둬서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유학교 선생님께서 건의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 턱이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얘기해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네, 빨리 좀 얘기해주지. 네, 그래가지고 저도 참 무디었고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하죠 예정이고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가지고 최소한 내가 변기는 바꿔야 되겠다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화장실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다음 또 전체적으로 또 층에서 3층과 4층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교회 담당 장로님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정이고요. 혹시 오고 가면서 혹시 복도에 붙어 있는 거 이거 홍보물 보셨나요? 네, 그래서 많은 그 대안학교 속해 있는 기관들 또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학교들 같이 협력해서 네, 아동 청소년 미술 비엔날레를 추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네. 사실 선생님이 별도의 수업 외에 또 이런 행사와 참여할 때는 준비할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실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5, 6학년 중심으로 네,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아이들 작품도 전시하고 네, 또 여러 기관들의 미술 작품 아이들의 미술 활동들을 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꼭 내주셔서 네, 참여해 주시고 구경 가주셔서 너무 좋고요. 네, 네.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연수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연수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저도 많이 교육 받고 있고, 그리고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 지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냥 허투루 쓰는 돈이었고 다 하나는 일일이 뭐 하나 간식 하나 사더라도 다 사진을 남겨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계 담당자 교육 연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 급식비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법정 의무 교육 해가지고 교사들도 법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방학 동안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진행됐고요. 특별히 아동 학대 관련해서 이 교육도 교육청에서 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화가 나지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또 잘 모르고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나름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실적을 보고해라. 네, 그래서 또 법이 정해놓은 부분이고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아동학대 의무 신고 온라인으로 다 진행했고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게 조금 요걸로 기존에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들 해당됐고 유치원에 해당된 부분인데 대안학교 기관도 해당된다. 선생님들 모든 교직원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들어간다. 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경력 조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수 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혹시 찔리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경력 조회 들어갑니다. 신상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을 각 가정에서 또 영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진행됐는지 학교가 우수 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상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합창 대회에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아이들이 네, 장려상에 입상해서 잘 공연도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이 대회 나갈 때 우리 학교가 성남시 대표로 나간 거였거든요. 도의 성남시 대표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성남시 관계자분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성남시 대표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20여 명이 넘다. 한 30명 가까이 될 텐데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버스 한 대만 지원해 주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아니 시 대표로 가는데 그 버스 한 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남시가 그런가요? 이 성남시가 네. 이번에도 네,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올해 후반기에 그 대안학교 우리와 같은 대안학교 급식비 성남시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100%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네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 대안학교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교육청에서 등록제 시행해서 다 등록했지 않느냐. 교육청 너희께서 좀 담당해라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성남시와 기존에 담당했던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과 잘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도 급식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고 경기도교육청도 급식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 없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 뭐 기관장 다 모여가지고 교육청 담당자, 그다음에 시청 담당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추가 예산 추경으로 편성돼 가지고요.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이 3, 성남시가 7, 그 3대 7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도 경기도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시위하고 잘 진행이 돼가지고 급식비가 마련돼서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도 좀 성남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성남시에서 그 초중고 학생들 2학기부터 그 친환경 과일을 지원해 준다는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성남시 초중고 학생들을 해가지고 학교 숫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숫자를 보니까 대략 짐작컨대 우리는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의를 했죠. 네, 문의해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은 거죠. 막말로 민원. 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넣어서 이 민원을 넣었죠. 네, 그래서 민원을 넣고 그 기관의 담당자 성남시 미래교육 청소년과인가요? 그 담당자분이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주면 안 되겠느냐. 내려주면 안 돼. 진작 우리한테 그냥 문의해 주시지. 네. 왜냐면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 되고 막 보고해야 될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똑같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똑같이 우리 먹는 거 가지고 딴 거 차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교육적인 프로그램, 환경, 시설, 뭐 교육 기자재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네 뭐라고 여기 적혀 있죠? 다만 제안하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향후 사업 확대 시 예산 규모, 공급 체계, 대상 기준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성남시에서 또 교육 경비 보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만든 개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개정문을 올려놓고 의견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고 저도 의견을 보냈습니다. 의견. 근데 혹시 이 보조금 조례 전면 개정을 왜 추진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짐작 한번 해보세요. 성남시 주민 학부모님께서는 막 현수 막 많이 붙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과학고. 네. 그다음에 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예산, 그게 중점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그 조례에 맞아야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거든 어떻든 뭐 그래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책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급식비 외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또 지원됐던 500만 원도 올해는 아예 취소됐다가 나중에 우리가 막 건의하고 하니까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어디서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경비들 조례를 만들어줘서 지원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금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문땡땡 있죠, 문땡땡. 문땡땡. 네. 근데 조회수 보시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저 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것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네. 혹시 성남시에 이렇게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암살. 이때 그 대사가 이런 거거든요.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오냐고? 모르지. 하지만 알려줘야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성남시도 알려줘야지. 성남시랑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싸우자는 아니고 우리가 있다. 여기도 우리 아이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여기도 학교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알려주자. 최근에 의왕시와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시에 관련된 그 시 의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발전 지원을 위한 이런 정책 토론회를 막 시작하고 여수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의논하면서 정책들을 만들려고 막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학교에서 그 교육법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개정되면서 일반 초, 중, 고에 커피, 고칼로리 음량 이게 전면 사라졌어요. 왜냐면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2018년인가? 네. 그래서 커피 자판기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커피 자판기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 나와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이렇게 뽑아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커피랑 자판기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초, 중, 고 학생들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못 쓰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거 말고는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가는 길이 맞구나, 틀리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꿈꾸지도 않고 설렘도 없어요. 딱히 기대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교육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생각과 남들과 다른 어떤 교육적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우리의 교육이 함께 꿈도 꾸고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으로 남은 2학기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협조사항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부모 교실에 일찍 오셔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단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들. 그래서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세대 교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어느덧 커서 이제 샘물 공동체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학부모 교실 때 찬양단으로 섬겨주실. 저희는 오디션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시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시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로 이제 학부모 교실 학교 설명회,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포스터 가지고 이렇게 혹시 붙여줄 수 있으면 같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학부모님께서 본인 사업장에 이렇게 그 포스터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별표, 형광색 해가지고 표시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하시는 사업장에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또 사업장에도 알려주시고 많은 곳곳에 학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가 새롭게 편성돼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예요, 엄마 아빠 누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번 방학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때입니다라는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 샘물학교 월마다 기도 편지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 기도 편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유언 한두 문장으로 한번 조금 고민하셨다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별로 좀 흩어져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